자, 얘들아, 일단 먼저 110번 문제부터 좀 볼 건데요. 자, fn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10번이야. fn의 표현 자체가 지금 재밌는데, fn이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그때 x-1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3x-4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놓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큐가 뭐냐면, 리미트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자 fn의 값을 다 구하시오 하는 거니까, 자 fa 더하기 fa 더하기에서 f10까지 전부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명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쌤 방금 바로 앞에 앉아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도 한번 대입해보고 2일 때도 여기다 대입해보고 해서 x가 1로 가는 걸 다 찾아봤대. 그럼 이제 9일 때도 대입해야 되고 10일 때도 대입해야 되고 뭐 이런 맹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첫 번째, 이 fn이 어떤 함수 값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이 극한식이 수렴해야 돼. 그렇지 않아? 얘가 무한대로 가면 fn이 무한대 같은 경우에 더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결국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수렴이야. 그러면 얘가 수렴할 경우에는 우리가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딴따다다다 딴따다단 해가지고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 하고 우리가 x자리에 1을 대입해 봤어. 그랬더니 1의 n승은 n이 몇이든 상관없이 1일 거고 하니까 1 더하기 3 빼기 4여서 여기 0이 되네. 즉 n의 값과 무관하게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되고, 우리가 n에 대한 어떤 힌트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 내가 아무리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걸 구해봤자 어차피 n에 대한 힌트는 못 얻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잠깐 쌤이 x의 n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라는 이 함수를 잠깐 gx로 치환할게요. 자, 이렇게 치환하면 우리가 저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자 x-1분의 위에는 gx가 이렇게 나와버리시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뒤에 g1이 이렇게 빠져 있구나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g1은 0이기 때문에 빼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어차피 얘는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므로 g'1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바로 fn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g 함수를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자 n 곱하기 x의 n-1승 더하기 3, 얘가 g'x잖아요. 이렇게. 그럼 g'1만 구하면 되니까, 자 g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얘는 어차피 1일 테니까 얘가 n 플러스 3이 되겠네 라고 발견할 수 있겠지. 그치? 아 선생님, fn이 무조건 n 플러스 3일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쪽에 fn인 n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것이고, 자 n과 3을 따로 취할 거니까 n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고요 거기에 3 곱하기 10인 30이 이렇게 더해지니까 정답이 85로 끝난다는 사실까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상대하게 되면 당연히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수렴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0이구나. 근데 분자가 0이 된다는 게 너무나 자명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치환해 놓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수월할 거란 얘기야. 자, 이래서 110번은 아마 쌤처럼 풀이를 해준 친구들이 아마 다 정답을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10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1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11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곤란함을 느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문제 자체가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엔 x-1이 있고요, 위에는 fx 빼기 f2x-1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야. 자, 일단 f 안에 x가 들어있는 것도 좀 짜증나는데 그 안에 또 2x-1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설마 얘와 얘의 차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먼저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아니면 식을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여기 1이잖아, 여기 빼기 1이잖아. 그럼 이 식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떠니?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여기 fx가 있었어.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왠지 마이너스 f1일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밑에 x-1이 있으니까. 그러면 뒤쪽에는 마이너스 f 2x-1이 있고, 내가 내 맘대로 얘를 빼줬으니까 뒤에는 얘를 하나 더해준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시 x-1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트 분배 한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트 분배 한번 이루어져도 괜찮을 테니까 내가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위에는 fx-f1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 써주고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걸러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리미트 x는 1로 보내면 이번에는 위쪽에 f2x-1 빼기 f1이 되고 밑에는 x-1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얘가 그냥 f'1입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 잘 생각해 보란 얘기야. 잘 봐. f2x-1이야. x가 1로 다가가면 얘도 1로 다가가니까.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얘는 1이고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했지. 얘에서 얘를 뺀 구조가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 2x-1에서 1을 빼면 몇이야? 2x-2죠. 그러니까 내가 얘 대신에 2x-1을 적어주게 되면 2x-1을 적을 수 있을 거고, 얘를 폐기해주고 얘를 대신 적고 나면 바깥에다 2를 곱해놓으면 원상복구 되는 거 맞지? 그치? 아 선생님 얘와 동일한 구조의 친구가 밑에 있었어야 되고요. 거기서 얘와 동일한 구조의 애가 빠졌을 테니까 2x-2가 되었을 거고, 원래 x-1인데 걔 두 배가 쓰여져 있어도 맞으니까 밖에다 2를 곱해주고 얘를 쓰면 괜찮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f'1이 되고 거기 두 배를 했으니까 아 빼기 2 곱하기 f'1이었겠구나. 자, 이런 생각하시는 게 맞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마이너스 f'1이에요. 근데 fx 주어져 있죠? 자, fx가 3x제곱 더하기 2x잖아요. 미분하면 6x 더하기 2겠죠. 1 대입하면 8일 테니까 마이너스 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111번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112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112번에 F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G도 주어져 있어. 다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이쪽이 F1 플러스 3H니? 맞아? 1 플러스 3H, 2H? 자, 2H 뒤에는 빼기죠. G 1 플러스 몇 H? 1-H. 그러면 빼기 G 1-H 이렇게 되어 있어. 그다음에 밑에가 2H라고 되어, 3H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야, 근데 되게 명쾌한 게 뭐냐면 너희들 딱 봐도 결국 얘가 1과 관련된 식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 제일 먼저 적어 놓을 게 뭐니? F1, G1 똑같이 3이죠. 어차피. 그치? 그러면 이 식을 변경할 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F의 1 플러스 2H에서 F1 하나 빼줘. 그 다음 빼기 G1-H에서 G1 하나 더해줘. 어차피 F1과 G1은 똑같으니까 얘를 빌리고 얘로 갚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3H가 있으면 또 한 번 이렇게 하트 분배하고, 자, 이렇게 하트 분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하트 분배한다고 치면 자, F1 플러스 2H 빼기 F1이란 말이야. 그 밑에 이렇게 3H가 깔려 있어요. 그 다음 빼기 G1-H 빼기 G1에서 밑에는 이렇게 3H가 깔려 있잖아. 각자의 리미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H가 0으로 가는. 그럼 또 한 번 게임이 끝나죠? 왜냐? 1 플러스 2H에서 1을 빼면 2H가 남기 때문에 얘 대신에 2를 써주고요. 바깥에다가 3분의 2 하나 곱해주면 되잖아요. 얘도 1-H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H니까 얘 마이너스 H를 써주고 밖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나 곱해주면 되잖아.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F'1, 즉 3분의 2 F'1에다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분의 1 G'1이죠? 따라서 얘랑 만나면
플러스 3분의 1 G'1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구하시면 끝이죠. 근데 fx가 홀수차항이지. 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5제곱 맞나? 맞죠? 그럼 얘 미분하시면 f'x는 5x 4제곱에 3x 제곱에 더하기 1인데 1 대입하게 되면 9 나오겠네. 그치? 여기 9 대입하면 얘가 먼저 6이구나.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자, gx가 x제곱에 더하기 x 4제곱에 x 6제곱이니까 자, 얘 미분하게 되시면은 어차피 1 대입할 거니까 개수 6, 4, 2만 더해주겠구나. 12가 되겠죠. 여기 10이 들어가면 더하기 4가 돼서 정답이 10으로 끝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이게 112번에 대한 풀이였어요. 두 문제 남았는데 113번 문제 한번 보죠. 얘는 4점이고 비교적 최근 수능에 나형 17번으로 나왔던 문제지. 재밌게 생겼는데 파악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식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 다 일단 읽어볼게. 오케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읽을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선생님 이게 문제를 보니까 처음부터 힌트를 줬네요. 뭐냐? F랑 G가 모두 다항이에요. 다항이니까 다항이 의미하는 바는 다항은 항상 연속이고 그 다음에 항상 미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항상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x분의 fx 더하기 gx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얘가 3에 수렴한대.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극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항이고 연속이니까 대입을 한 것이 0으로 갈 거고 따라서 F0 더하기 G0이 0이다. 오케이. F0이랑 G0을 이렇게 더하면 걔가 0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너희가 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서로 간의 부호만 다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빼기 F0을 해줬어. 빼기 F0을 했어. 그럼 플러스 F0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플러스 F0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G0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G0을 그대로 써도 되죠. 이렇게. 그치? 내가 F0을 빼줬으면 F0을 더해줘야 되는데 F0은 마이너스 G0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G0을 더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됐을 때 F'0 이렇게 한 번 됐을 때 G'0 맞니? 따라서 F'0과 G'0을 더한 것이 3이다 라는 두 개의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게 맞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식이 하나 나왔어. 자, 리미트 x는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밑에는 xgx가 등장했고요. 위에는 fx 플러스 3이 이렇게 등장했단 말이야. 자, 그게 2에 수렴했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봤더니 x가 0으로 가면 이 분모에는 x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갔을 거 아니야. 전체 분수 수렴했는데 얘가 0으로 간다? 위에도 0으로 간다. 따라서 F0 더하기 3이 0으로 간다가 나오니까 F0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치? 선생님 그러면요 F0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G0은 이렇게 3입니다 까지 괜찮아. 정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자, 리미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데 이 식 좀 분리할게요. x분의 fx 더하기 f3이야. 그럼 fx 썼고 f3이래 미안해 3 그러면 3이라는 거는 마3을 뺀 거니까 빼기 f0을 했다라고 쓸 수 있고요. 밑에는 x 빼기 0이 있는 거고 밖에 gx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의미하는 바가 F'0이 되죠. F'0이 되고 바깥에 지금 G0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얘가 어디 수렴했다? 2에 수렴했다. 이 정보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G0은 방금 전에 3인 거 알아냈으니까 얘가 3이야. 그럼 양변에 3 곱해주면 얘가 6이구나 이런 판단도 들겠죠. 얘가 6이 되면
얘는 마3이네요. 이렇게 결론 내려지죠. 자, 거의 나온 것 같아. 문제에서는 hx라는 친구가 f와 g의 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h'0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의 미분을 쓸 테니까 f랑 g'이 한번 곱해지고 더하기 f'랑 g가 한번 곱해진다. 그러면 x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얘와 얘 0 대입한 거 곱하면 얘랑 얘 곱해질 거니까 마3 얘가 9구나. 그 다음에 f'과 g니까 얘와 얘가 곱해서 딱 18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27이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흐름 파악 괜찮죠? 113번은 두 개의 식을 보고 한 개 식에서 두 개 정보, 또 이 식에서도 두 개 정보 뽑아내는 게 일단 핵심이었을 거고, 자, 문제 충분히 잘 풀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113번이었어. 다음으로 114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 별표 한 두 개 쳐놓으시고요. 생각 잘 해볼 거야. 자, 우리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야 되는데, 지금 114번에 나온 함수 자체가 조금 특이하죠. 자,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x-a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린다고 쳤을 때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렇게 x축이 있어. 여기 a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로 내려오다가 a가 탕 하고 되는 순간에 꺾여서 이렇게 1짜리 기울기가 된다. 이게 fx의 모습 아니니? 자, 왜냐하면 x가 a 이상일 때는 x-a가 그대로 그려질 테니까 기울기 1짜리 직선입니다. 하지만 a 미만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a, 0이 지나는 건 참이고. 그러니까 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함수는, 이게 f인데 이 함수는 다른 곳에선 다 미분이 돼요. 이 지역에서는 미분 계수가 항상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미분 계수가 항상 1이겠죠. 하지만 여기 이 지점이 첨점, 뾰육점이 될 거고 좌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우미분 계수가 1인 것이 끝까지 타협을 못 보기 때문에 fx는 x가 a일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분명 나왔어요. 자, h가 한없이 0으로 가고 있을 때 라고 나왔고 fa 플러스 h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fa-h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h가 등장해. 그럼 너희들 생각은 뭐냐면 EH 등장했죠? 선생님,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온 거 맞네요. a 플러스 h에서 a-h 빼면 EH 나오니까 얘가 f'a를 의미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땡이라고요. 아니야. 언제나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얘가 미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분이 불가능하면 얘를 프라임이라고 쓸 수조차 없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생으로 푸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푸냐? 얘가 미분 계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f함수에 얘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f함수에 얘를 집어넣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 자, f함수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h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니? 절대값 h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a-h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h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이 빠져 있고요. 밑에는 2h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h를 한없이 0으로 보내놓은 상태야. 이 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h가 0으로 가는 극한식이니까 내가 좌극한도 한번 구해봐야 되고요. 우극한도 한번 구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첫 번째, h가 0으로 가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예요. 그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 h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가 이렇게 있는데 밑엔 2h가 있잖아. 그럼 쌤 말 잘 들어봐. h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가기는 해. 근데 0에 도착하는 게 아니지. 0에 계속 다가가 무한히 근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왜?
0으로 가는 중이야. 근데 극한의 의미는 절대 도착이 아니야. 0보다 작은 애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 그럼 얘는 다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음수라고. h가. 그럼 마이너스 h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는 h가 음수네. 그러면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지. 마이너스 다 알고. 그 다음 여 안에 있는 마이너스 h는 양수네. 그럼 그냥 나와야지. 그냥 나왔는데 밖에 마이너스가 대기타고 있네. 그러면 플러스 h네. 얘를 2h로 나눴네. 그럼 얘는 0이네. 그쵸? 0이네. 선생님 왜요? 잘 봐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다. 쌤 그럼 여기 밑에는 2h고 위에는 0이잖아요. 근데 h가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거 0분의 0꼴 아니에요? 아니죠. 0분의 0꼴은 뭐야? 아래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위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0분의 0꼴이라 그래.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아래는 0에 가까워지지만 위는 그냥 0이야. 0이란 도착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냥 0이죠. 좋아. 그러면 이번엔 우극한으로 h를 0 우극한으로 이렇게 보냈어. 그럼 이번에도 식은 똑같이 적힐 거야. 절대값 h에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h고 밑에는 2h겠죠. 그래갖고 생각해보자. 이번엔 h가 0 우극한으로 하니까 0보다 미세하게 큰 값이에요. 그럼 얘가 양수고요. 얘는 음수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양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 밖으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h가 음수잖아. 그럼 나올 땐 뭐로 나와? h로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달아서. 그럼 얘가 h로 나오게 되면 밖에 있는 마이너스와 만나서 빼기 h가 되겠지. 이 밑에는 2h고요. 그래서 결국 얘도 어디야? 0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0입니다. 좌우극한이 둘 다 0으로 가실 거야. 근데 사실 쌤은 이 문제를 이렇게는 안 풉니다.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0이라고 갈겨요. 그 이유는 뭐냐? 잘 봐.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있었어. 축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때 여기가 A잖아. 그럼 얘가 뭘 의미하냐면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A 플러스 H라고 쳐봐. 그럼 여기가 A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A 마이너스 H겠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니? 그쵸? 왜? 얘가 A 플러스 H 빼기 A 마이너스 H를 한 거니까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걔를 H를 0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근데 H가 0으로 보내졌으니까 점점 차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아무리 가까워져 봤자 계속 어때? 직선이죠. 그럼 걔의 기울기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결국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그림상으로 봤을 때 더 간단한 풀이죠. 쌤이 지금은 식으로 정확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4번이었는데 쌤 질문은 115번부터는 아직 못 푼 거니? 아니면 질문이 없는 거니? 응? 뭐라고요? 아직 못 풀었어? 시간 조금만 더 줘. 오케이. 120번까지 풀다가 이번에는 쌤이 한 번에 안 물어볼 테니까 중간에 생기면 바로 쌤 몇 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시간이 뭐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116번이요. 자, 여러분들 일단 116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일 때 라고 했어. 여러분들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기는지 알잖아요. 대칭축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위로 볼록하게 생긴 게 맞죠? 근데 확실히 자, x는 3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x는 3이었다는 얘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x는 3이라는 직선의 대칭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이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는데, 자, fx야. 최고차 한계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칭축을 알고 있는 경우 우리가 x-3의 제곱에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야. 그치? 이렇게 쓰면 대칭축은 무조건 x는 3일 수밖에 없고,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a가 0보다 클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a가 0보다 작을 때의 모습이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보기에 먼저 보면은요, 자, 기억 써놓을게.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마이너스 1부터 7이요? 그러면 원래대로 식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7 빼기 마이너스 1, 위에는 f7 빼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맞아. 실제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7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분명히 대칭축이 3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3이에요. 근데 3 입장에서 여기 있는 7과 여기 있는 마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죠.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럼 내가 만약 여기를 이렇게 마일로 둬요. 이렇게 마일이야. 그러면 여기 3이었기 때문에 이 간격이랑 이 7까지의 간격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높이가 정확하게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평균 변화를 재일 때 이거를 계산할 것이냐? 계산해도 정답은 나오겠지만 불필요하니까 얘를 이렇게 이으시면 어차피 기울긴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만 가지고도 얘가 0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7 빼기 마이너스 1, 이거 8이야. 그 다음에 F7을 한번 구해봤더니 7 대입하면 어차피 16a 더하기 b예요. 그쵸? 자, 16a 더하기 b야. 거기서 뺄 거죠? 누구를?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이 뭐야? 16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16a 더하기 b에서 16a 더하기 b를 빼면 자,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상관은 없을 거란 얘기지. 그치? 자, 두 번째, 니은이 있습니다. 니은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6이면 fa 더하기 fb는 0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거는 똑바로 한번 생각해보면 2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3이란 얘기야. 그렇지 않아? 그 말은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인 거니까 a, b의 중점이 3이란 얘기야. 그치? 자, 중점이라는 건 뭐냐? 가운데 3이 있다는 얘기니까 3으로부터 이 거리, 또 이 거리,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란 얘기야. 즉 여기가 이렇게 a가 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b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럼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냐? a일 때 미분계수, 여기일 때의 미분계수구나. b일 때의 미분계수, 여기일 때의 미분계수구나. 우리 알고 있는 사실.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2차 함수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미분계수는 서로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다음에 0이라는 사실을 알겠지.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해보면 돼? 여기 대입하면 돼. 자,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어차피 b는 날라가고요. 얘가 앞에 곱해지고 얘 남으면서 2a의 x-3이야. 괜찮죠? 물론 지금 여기에서 a와 여기서 a를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a라고 최고차항 두긴 했지만 얘 좀 무시하고 얘를 뭐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뒀어. 그러면 내가 여기 만약에 p를 대입하면 f'p라고 쓰면은 2a의 p-3이잖아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요 q일 때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돼. 봐봐, 얘가 p인 거고 얘가 q인 거잖아. q는 6-p 아니야? 그치? 그러면 f'q라는 거는 f'6-p인 거고, 실제로 여기다 6-p를 대입하면 2a에 6-p-3이잖아요. 그러면 2a에 3-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앞으로 하나 뽑아주면 마이너스 2a에 p-3이니까 자, 얘와 얘는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다르다. 더하면 0이다라는 사실을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 식으로 증명하고 있으면 좀 하수고요. 사실은 2차 함수가 정확히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사실상 그냥 부호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잘 푸는 거지. 여기서 시간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죠. 디귿 k가 1일 때부터 15일 때까지 f'k-3이야. 오케이. 디귿 k가 1일 때부터 15일 때까지 f'k-3이야.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 f' 여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할 거고요. 더하기 f'-1로 갈 거고요. f'0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출발할 거란 말이야. 언제까지? f'12까지. 이렇게. 근데 방금 우리가 니은식에서 증명했던 게 있잖아요. a랑 b를 더했을 때 6이 나오면 그 둘의 미분계수 합은 0이 나온다야. 그러면 얘랑 누구를 더하면 f'8을 더하면 얘와 얘를 더하면 6이기 때문에 걔가 0 나오겠지, 합이. 그치? 마이너스 1이랑 그럼 누구? f'7을 이렇게 더해지면 얘랑 더해지면 0 나오겠지. 맞아요? 맞잖아. 여기 내 말은 이거야. 여기 마이가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가면 둘이 더한 게 6이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마일 7도 마찬가지일 거고, 0이랑 6도 마찬가지일 거야. 1이랑 5도 마찬가지일 거고, 2랑 4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일단 궁금한 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이제 껴있는 f'3이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까지 썼으니까 f'9, f'10, f'11, f'12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합이겠죠. 근데 걔가 뭐가 나온다고 주장했냐면 0이 나온다고 주장했거든. 15라고 써있는 거 맞고 내가 잘못 본 거 없잖아. 그럼 나 좀 이미 기분 이상해지네. 왜냐, 잘 봐. 얘는 0인 게 맞아. 3일 때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거니까. 얘가 남았잖아. 어라? 얘가 이렇게 남았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이렇게 생기거나, 자 여기 3이야. 그러면 9, 10, 11, 12는 미분계수가 다 같은 부호를 가지게 되지 않아? 그럼 0이 나오니?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겼어도 9, 10, 11, 12는 다 미분계수가 음이니까 절대 0이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페어를 6에 대해서 딱 맞게 맞춰줬어야 되는데 디귿은 그냥 틀려버린 것 같아요. 그쵸? 쌤 생각에는 그러면 몇 가지 줬어야 딱 8까지 해서 끝낼 수 있게 주려면 여기를 이렇게 11로 줬더라면 얘는 0이 맞겠지. 그치? f'8까지 더해질 거니까. 근데 15로 줬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다라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116번이었어요.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115번 볼게요.
자, 115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y는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라고 얘기했네. 분명히 방금 전에 116번에서 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115번도 대칭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y축 대칭? 이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을 풀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고,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는 걔가 우함수임을 의미하죠. 그치? 우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수식을 쓰면 우함수는 fx와 f-x가 항상 같습니다. fx와 f-x가 항상 같아요. 그리고요, 잘 봐. 쌤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쭉 긋고 쭉 그었어. 쌤이 만약에 얘를 쌍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쪽도 당연히 쌍 하고 그려지겠지? 이런 게 우함수란 말이야. 그럼 fx랑 f-x는 무조건 같은데, 방금 전에 대칭성에 의거해서 여기를 a라고 했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와, 그럼 반대쪽에 마이너스 a가 있겠지. 이쪽에 마이너스 a가 있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둘이 뭐 할 수밖에 없니? 부호가 정반대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f 프라임 x와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성립하겠죠. 얘를 쌤이 두 가지로 더 설명할 수 있다. 봐봐. 너무나도 쌤이 할 말이 많은데, 만약에 f 함수가 우함수야? 그럼 다항함수 기준으로 얘는 무슨 차항밖에 안 갖고 있니? 짝수차항, 그리고 상수항. 그러면 걔를 미분했어? 그럼 무슨 차항밖에 안 갖고 있니? 홀수차항, 미분하면. 홀수차항만 갖고 있는 함수는 뭐니? 기함수. 그러니까 f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거는 화연이 한정해서 쌤이 설명하는 건데, 잘 생각해. 왜 화연이만 얘기하냐면 미적분 선택자니까. 얘 미분해. 그러면 f 프라임 x죠. 얘 미분해. 속함수 미분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죠.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거야. 그러니까 미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그치? 아무튼 간에, 아무튼 미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나와 있어.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문제 준 조건 보자. f'2가 마이너스 3입니다 줬어. 그 다음에 f'4가 6입니다 줬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그러면 f'-2는 3이겠구나. 맞죠? 그 다음 f'-4는 마이너스 6이겠구나도 일단 써놓는 게 기본기란 얘기야. 자, 그 상태에서 리미트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준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밑에는 fx 마이너스 f-2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위에는 fx제곱 빼기 f4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자, 이런 순간이 왔어요. 이런 순간이 왔으면 위아래가 둘 다 f로 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위아래에다 뭔가를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야. 이쪽은 fx 마이너스 f-2가 있어. 얘를 당연히 누구로 나누겠니? x 플러스 2로 나눌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죠? 왜? 얘에서 얘를 뺀 게 있어야 되잖아. x 플러스 2야. 그러면 이쪽은요, 당연히 똑같은 걸로 나눠줘야지 식이 성립하니까 x 플러스 1을 적어야 되겠지. 근데 x 플러스 2가 적혀야 되는데 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를 적어놓고 밖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해주면 얘가 약분되면 x 플러스 2인 거니까 훼손 안 한 거잖아. 그치? 자, 이 상태로 x를 마이너스 2로 다시 보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로 향하게 되면
F'-2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F'4를 의미할 건데 여기에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F'4가 되겠지. 이렇게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F'4는 얘를 갖다 쓰면 되고, 자 6을 썼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밑에는 F'-2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지 않으면 얘를 보고 얘를 못 구했을 테니까 우리는 얘를 미리 기본기로 구해놨으니까 부담 없이 3입니다 쓰면 정답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치? 이게 결국 너희들이 y축대칭이라는 우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받은 게 이거고 받은 게 이건데 나중에 당황해가지고 난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왔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함수니까 땅땅 부어 다른 거니까 그냥 3이야.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115번이었어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